우리나라의 그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고령층들이 거의 수입이 없이 상당히 빈곤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의학의 발달로 좋아져서 오래 사시는데 조기 은퇴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어제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한여름인데 쪽방에 안 좋은 주거 환경에 살아가는 1인 독거 노인들이 보니까 31.7도씩 올라가더라고요, 실내에. 그래서 겨울에는 차라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여름이 괴롭다. 선풍기도 전기값이 많이 나올까봐 제대로 못 푼다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연구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령 가구의 절반이 월 평균 수입이 63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에서 200만 가구가, 전체 고령층 가구가 371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200만 가구가 실질적으로 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부피족, 즉 빈곤 노인층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그 고령층 가구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200만 가구가 그렇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균 63만 원이다, 수입이.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산출됐는가 하면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가운데서 산출한 가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2인 가구도 있고 3인 가구도 있고. 그래서 1인 가구로 균등화해서 가처분 소득을 산출한 다음에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갖다가 빈곤 노인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 노인층이 54%다는 거죠, 전체에. 그래서 이들이 63만 원인데 이 63만 원도요, 그 63만 원의 수입 중에서 47.6%가 정부나 동사무소로부터 받는 뭐 기초노령연금 같은 이전 소득이었다는 겁니다. 복지 비용이 정부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빼고 나면 버는 돈은요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적 이전 소득을 제외하고는 3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3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 30만 원은 정부에서 주는 각종 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거고, 그 외에 순수한 돈은 33만 원밖에 못 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전체 경상소득 내에서 정부 공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7%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요,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자영업자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65세 이상 중에서 자영업 하던 분들이 많이 망해가 이제 그것도 할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력으로 보면 대부분 저학력 계층이 지금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노인들 중에서 좀 사실만한 분들, 한마디로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갖고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 가구는 전체의 6.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좋은 식당에서 또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른들은 6.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제 경상소득은 580만 원이라는 거죠, 한 달에.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부피족이라고 부르는 돈이 없으신 어르신하고 이분들하고 차이는 9.2배고요. 정부로부터 받는 돈을 빼고 나면 13.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오래 사실 거고, 그러면데 비교해서 일자리는 없고 노후가 지극히 빈곤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분들은, 어제 제가 보고 야, 집안에 실내가 32도씩 올라가는데 계시는 노인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젊은 사람들, 시끄러운 젊은 사람들한테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고령 노인층에게도 좀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블룸버그의 평론가인 윌리엄 패색이라는 사람이 9일 칼럼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이 재벌 경제에 휘청거린다. 재벌들끼리 저런 싸움질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재벌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 중심의 경제를 개혁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의 저런 재앙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완벽한 기회를 가졌지만은 지난 대선에서 이야기했겠죠. 불행히도 현재 이런 걸 한국 정부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박 대통령이 기업들을 보고 일자리를 더 청년 고용 창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벌을 계획하지 않고 같이 재벌과 더불어서 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비꼬았는데요. 뭐 이분 말이 100%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분도 좀 꼬인 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미국 분이라서 비교적 뭐 객관적이진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유럽 분 같으면 사회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편 박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개혁 속도를 높여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개혁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속도를 높여가지고 빨리 좀 하자 해서 뭐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정말로 제대로 추진되려고 한다면 좀 과감한 개혁의 모양새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힘이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냥 좋게 같이 가면서 개혁된 예가 세계에 별로 있는가. 기득권이 스스로를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기득권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대통령 개혁에 이런 한국 사회의 현실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